국회가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사 과정에서의 여야 대립이 예상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신 정춘숙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 또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 근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외 경제적 상황을 보면 미중 무역 갈등 되게 심화되고 있고, 또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이런 대외 경제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크리스탈리아 게오르기에바 총재께서도 그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세계 경제 이 심각한 상황들을 좀 넘어가야 한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513조 5천억 규모예요, 예산이.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비,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또 사회보장 급여 확대, 노후 SOC 개선 이렇게 해서 혁신 그리고 포용 또 안전이라고 하는 3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지금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처럼 이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곳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투입할 것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받았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에 맞추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이 됐는데 한국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청년층, 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25조 7,697억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21.3%가 증가한 규모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포용,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이 3대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새로운 취약계층이라고까지 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하고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빈곤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하는 이 정책 예산, 일자리 예산은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생존과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예산들이 더 잘 활용되고 또 따뜻하게 온기를 일단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남북 관계. 소강 국면에 지금 놓인 탓에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 협력 기금, 또 이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남북 협력 기금 예산 증액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남북 협력 기금 또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인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또 반대로 또 어느 순간에 또 굉장히 또 화해의 무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미리 이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장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력 그리고 어떤 우리 민족 전체의 어떤 번영을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와 평화협력에 대한 이치를 좀 확고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이제 최근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R&D 예산도 이제 증가가 합니다. 그런데 한국 당에서는 그 규모가 작다면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이제 일본 경제 보복 대응과 관련한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한 비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또 국가 예산 지원, 제도 개선 이런 파트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지난해 이제 8,254억 원이었는데 1조 내년에는 1조 7,248억 원, 2배 정도 확대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예산 제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 예산에 소재 부품 장비 조기 공급 안정에 2조 원 이상 투자하고 또 세부 내용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 R&D 그다음에 핵심 기술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도 개선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연구개발 혁신특별법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법 제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게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경제 활력, 또 민생 안정에 대한 노력, 또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이 또 한 번 대통령의 진심을 희석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쭉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 활력 또 민생 안정되게 이제 중점을 많이 찍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검찰 개혁과 관한 말씀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에 진심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또 제안하실 부분들 국회에서 잘 받아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이제 오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입니다. 네. 합의대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 여야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이제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요. 국민들께 정말 이번만큼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잘 심사되어서 이제 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정확하게 적기에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돌파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안전하고 또 포용적이고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정기 국회 안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